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저희 집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와 계세요. 노모께서 와 계셔서 부득이하게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에 일어났던 제네시스 신형 G80 화재 사건,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블로거, 유튜버, 기자들이 많이 다뤘죠. 네, 자동차 회사의 결함으로 몰고 가는 기사들이나 뭐 영상 이런 거에 많이 관심도 가져주셔가지고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저도 좀 조회수 욕심이 나가지고 요거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했는데 이게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또 취재하는 중에 이제 발빠르게 기사나 영상 만드신 분들이 너무 세게 이렇게 막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 자동차 결함으로 단정 짓는 듯한 제목으로 터질 게 터졌다, 프리미엄의 부품 꿈 불타 날아갔다, 시작부터 불 내고 들어간다, 시작부터 화재,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허걱, 뜨악,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막 제목 막 올라가니까, 예, 기사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이거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요거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취재해서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제가 막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 다들 이 대기업에 맞서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뭐냐? 뭐 현대자동차에서 얼마나 받아쳐먹길래 그러느냐? 예.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사건 경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기사 쓰는 사람들도 막 밑에 욕댓글 막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이게 원인을 알아서 영상을 만들자 해서 이제 계속 한국도로공사랑 뭐 담당 경찰관, 그리고 그 주변에 지나던 다른 차들, 그리고 그 주변 분들, 그런데 계속 컨택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예, 직접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뭐 내려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뭐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결과, 저는 신차 결함이 아닌 에어클리너가 밑으로 들어가서 불이 난 것으로 거의 98% 확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CCTV까지 완벽하게 확보를 해서 100%로 딱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CCTV 확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아주 굴지의 매체도 아니고 일개 12만 밖에 안 되는 유튜버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기자 했던 거야 이런 거 뭐 지금 기자가 아니니까 정보 접근권도 없고 나약한 사람이라서 요거 기다리다가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 98%의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CCTV가 이제 딱 들어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진실되게 제보를 해주시고, 또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이제 98% 확신된 내용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98% 확신된 내용으로 98% 확신된 내용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창원 서부경찰서 송병태 경위님, 한국도로공사의 부산 경남교통팀의 현규환 대리님, 그리고 그 외에 저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주셨던 네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6월 4일 오후 5시경에 진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남해고속도로 창원 2터널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CCTV를 본 분한테, 한 네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 모르는 분이, 서로를 모르는 분들이고, 뭐, 그래서 네 분께 들은 거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고가 나기 전에 그곳을 지나던 포터가 박스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냥 오픈된 짐칸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면서 이게 확 떨어지면서 몇 개 흩어져서 아마 3덩이 정도로 흩어진 걸로 CCTV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개는 길 가쪽으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하나가 도로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 뒤를 따르던 차들은 한 7, 8대 정도는 그냥 피해 갔다고 하는데요. 한 8, 9번 정도째 오던 제네시스 G80이, 신형 G80이 턱 이렇게 하고 이제 밀고 간 거죠.
자, 요 이제 제네시스 EQ900. 예. 이거 제네시스 G80, 신형 G80이 없어서 EQ900으로 갑니다. 예, 차가 이렇게 가다가 팡 칩니다. 에어클리너가 보통 이 정도 크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크기죠. 밑으로 안 들어가는 크기인데 이걸 밀고 갔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쭉 밀고 가는데, 밀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튕겨내거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아마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굴러가거나 안 튕겨낸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 길을. 그러니까 앞이 들리면서 올라가서 여기에 딱 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의 이 앞부분은 지금 이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은 그냥 철제 빔 같은 거 하나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인명사고, 그러니까 사람을 쳤을 때 사람이 요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약간 방어하는 것이지 차체를 견고하게 지킬 정도의 그런 강성은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강한 충격이 들어오면은 일부러 찌그러지도록 되어 있는 크럼블 존입니다. 이 앞부분은요. 그래서 아마 에어클리너 정도의 물체가 딱 쳤을 때는 약간 찌그러지면서 요게 앞이 들리면서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바퀴 요 앞부분부터는 이제 진짜 프레임이 시작이 되죠. 여기는 이제 차체를 버텨야 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주 강성이 높은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는 요 범퍼, 앞범퍼 밑에 그 프레임 앞쪽에 껴서 계속 밀리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쭉 밀리면서 가게 되고, 이 운전자분께서는 이제 차를 터널 나와서 길가에 바로 세우신 다음에 전화를 해서 진화 작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불을 다 끄고 그 소방서 쪽에서 찍은 사진들 보니까 엔진룸 바로 앞에 에어클리너가 딱 끼워져 가지고 불탄 흔적이 있었고요. 요걸 주작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 주작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좀 잘 탔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제 제네시스가 불탄 요 현장에서 요 뒤쪽을 보니까 요 뒤쪽 도로에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이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철판이 균일한 간격으로 끌고 지나간 그 흔적이 쭉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볼 때 실제로 제네시스 밑에 에어클리너가 박혀서 난 사고로 저는 98%, CCTV를 제가 직접 봤으면은 요 100%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해 들은 거, 네 분한테 전해 들은 거를 조합을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CTV가 차의 뒤쪽에서 찍은 것만 지금 있고, 그 차 앞쪽에서 찍은 거는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앞쪽에서 찍은 게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들어왔는지, 바닥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엔진에서부터 불이 시작이 됐는지. 마찰열 때문에 불이 시작이 됐으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엔진에서부터 불이 났으면은 에어클리너가 쳐서 어떤 뭐 가연성 물질이나 이런 게 흘러서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그거까지는 CCTV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요게 그 사고차 블랙박스에 딱 찍혔으면 그냥 퍼펙트한데, 블랙박스는 내장된 차인데 블랙박스 활성화를 안 시켜놨대요. 제가 얼마 전까지 타고 다녔죠. 저희 독자가 사준 소나타, 거기도 이제 블랙박스가 이렇게 내장된 거였거든요. 그것도 저도 모르고 한 3, 4일 정도를 블랙박스 안 켜고 다녔어요. 보니까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앞에 비닐 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블랙박스 녹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운전자분께서 그 활성화 작업을 안 해놨다고 합니다. 활성화 작업은 간단해요. 작업은 간단한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활성화를 못 해놓으신 건데, 아마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측에서 여기 이제 앞에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좀 붙여서 블랙박스 촬영 안 되고 이제 활성화를 해야 블랙박스가 된다는 걸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 앞에 좀 하나 붙여 놓으시면은 좀 뒤에 탈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사고차에는 자동 정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작동 안 했냐, 박스 앞에서 이게 차가 갑자기 서야지 왜 이거 작동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자동 정지 장치는 박스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추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앞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사람 여기 앞에서 멈추게 프로그래밍이 돼 사람과 자동차 앞에서 딱 멈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조금 더 고급 장치들은 자전거에서도 멈추고 조금 더 고급 장치들은 차에 상해를 입힐 만한 동물 앞에서도 멈추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장치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일 그 에어 클리너 담는 박스 요 정도 크기인데 요 정도 크기에서 차가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자동으로 멈춰버리면은 뒤에 또 추돌 사고가 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에어 클리너 그 조금 피하려다가 뒤에 추돌 사고 이렇게 난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예, 조그만 거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에어 클리너 정도의 그 박스에서는 자동 정지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예, 에어 클리너에 부딪혀서 불이 날 줄 몰랐지만 예, 에어 클리너 정도의 박스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던 내용인데 그리고 계속 CCTV만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CCTV가 나올 건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로 직접 사서 다시 할게요. 여튼 그 CCTV까지 확보를 해서 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다 수집된 내용인데 그 이후로는 계속 그 CCTV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제네시스 G80을 한 대 구해서 트럭용 에어클리너도 하나 또 구해서 정말 이게 차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실험을 해보려고 신형 제네시스 G80을 살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주문하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미 산 양산국한테 전화를 해서 차 좀 잠깐 빌려줘라. 실험 하나만 하자. 에어클리너 안 들어가고 에어클리너 그냥 툭 쳐내는 거 요거 하나만 뭐 찍으면 돼. 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슬려 볼까 했는데 제가 양산국이랑 좀 친하긴 해도 그 정도까지 친하진 않아서요. 예. 연예인이잖아요.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 고장 나가지고. 하여튼 제 스타일이 이제 궁금하면은 뭐 직접 사서 실험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제 스타일이라서 예, 저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도 사서 했던 거고 예, G70도 사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타2 엔진 들어간 K7 이것도 구해가지고 탔던 거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 은폐, 그리고 신차에 결함이 있는데 막 감추는 거, 요런 거 감추고 막 그러는 거를 끄집어 내려면은 다른 분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면 제가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까? 이거 주작인 거 거의 확실하면 제가 진짜 샀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CCTV 보셨던 분들 얘기를 막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봤더니, 예, 98%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까지 다 이렇게 뭔가 포섭당한 분이라 그러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예,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예, 녹취는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포섭당한 분이라 그러면은 뭐 저도 조치할 건 있습니다. 예, 녹음은 해놨어요, 저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뭐 잠깐 옛날 얘기 드리자면, 제가 한 10년여 동안 급발진 사고를 계속 쫓았었어요. 2007, 8년도부터 쫓기 시작해서 한 17년도까지 이렇게 쫓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뭐 급발진은 정말 자동차에서로서는 되게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급발진을 당한 분들한테 다 쫓아가서 설득시키고 영상도 받고 말씀도 들어서 기사도 올리고 뭐 이러기도 많이 했고요. 제 차에도 블랙박스를 4개나 사서 다 붙여놓고서는 제 차에 급발진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포기한 거는 너무 좀 시달리고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해서 뭐 기사를 올렸어요. 급발진 당했다는 분한테 기사를 올렸어. 받아서 사진 받아서 올리고 영상 받아서 올리고 막 올렸어. 화제가 됐어. 근데 이 급발진 사고 전체 다 제가 기사 썼던 거 다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도움 주셨던 분들이 다 전화 오셔서 조용히 살고 싶다. 예, 조용히 살고 싶다. 기사 좀 내려달라. 그래서 못 내립니다. 그러면 너 내 거 그냥 무단으로 갖다 쓴 걸로 나 소송 걸 거다. 저한테 주셨잖아요. 너 문서상으로 남겨놓은 거 뭐 있어?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그때 물어봤더니 그냥 지우는 게 낫다. 소송 걸면은 이길 확률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제가 문서상으로 뭐 이렇게 제가 모든 컨텐츠 쓴다는 무슨 뭐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그냥 뭐 문자 내용 뭐 이런 거 몇 개, 그리고 저 통화 내용 녹음한 거 몇 개, 이걸로만 하기에 제가 막 이렇게 꼬시는 식으로 설득하는 식으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리고, 이런 걸 제가 기사로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은 기사가 나와요. 시사인에 썼던 거고요. 급발진은 있다, 고소장엔 없다, 뭐 이런 제목일 거예요. 아마 그거 검색해서 보시면은 급발진을 쫓았던 10년의 기록들, 이런 거를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기사를 시사인에 썼던 게 있었습니다. 여튼 제네시스 화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죠. 화물차, 이 오픈형 포터나 봉고, 이게 오픈형 짐칸이 되어 있는 이 화물차가 버젓이 고속도로에도 가고 막 이러는 거, 요거 좀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잘 커버도 해놓고 뭐 잘 고정해 놓고 달리시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제 트럭에 박스 하나 탁 올리고 그냥 달리시는 거죠. 웬만하면 안 빠지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뒤에 캡이 안 씌워진 트럭, 뒤에가 캡이 안 씌워진 트럭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유럽의 좀 자동차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다 이런 캡형 화물차들이 많은 게, 요것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캡이 씌워진 형태, 그러니까 르노 마스터나 현대 솔라티 같은 상용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시골에는 그 캡 없이 그냥 트럭으로만 된 거 있어요. 뭐 배추도 실어야 되고 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교외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차들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박스가 떨어졌을 때 이걸 피하느냐 마느냐. 실제로 포터에서 떨어진 거를 한 7, 8대 정도는 피해갔다고 해요. 아주 긴박하게 피해갔는지 아니면은 여유롭게 피해갔는지 제가 CCTV를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도로상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장애물 있으면은 그냥 가라고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동차 성능이 안 좋던 예전에는요, 그냥 가는 게 더 안전했어요. 피하려다가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차가 성능이 좋아져서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피해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공간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유럽의 선진국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이런 거 피해가는 연습 같은 걸 하는 드라이빙 스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지자체 위주로 하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데는 아데아체라는 ADAC라는 그 자동차 클럽 모임, 여기서 이제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런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급 핸들링, 급제동 이런 거 연습합니다. 이걸 해야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차 도로의 속도가 빨라지고 도로가 좀 널찍해지고 또 차의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연습해서 피하는 거 조금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자체 몇 군데다가는 제가 노크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보험회사는 사실
보험료만 또박또박 내고서는 사고 처리 하나도 안 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면은 보험사들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보험료 또박또박 내는 사람만큼이나 사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이런 예, 추돌 사고 같은 걸로 이제 100대 0짜리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서 자꾸 막 100대 0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예, 서로 이렇게 막 뭐 90대 10이라도 거쳐 놓으려고 막 이런 꼼수도 자꾸 부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보험회사 수익률을 높이려면 사고 안 나게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 뭐 보험협회나 이런 데서 돈 해서 뭐 어디 넓은 아스팔트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그 보험회사에서 너무 사고 자주 내는 사람들, 예, 자주 내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예, 급제동이랑 급핸들링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 급제동만이라도 하면 돼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만 알고 도로를 달립니다. 근데 앞에 갑자기 사고가 팍 나거나 아니면 앞에 장애물이 딱 있으면은 그 브레이크로 꽉 밟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해요. 그냥 매번 부드럽게만 밟으면서 운전을 하니까 앞에 사람이 나타나도 부드럽게 밟아서 그냥 치는 거예요. 앞차가 어디 부딪혀서 팡 서도 뒤에서 부드럽게 브레이크 밟다가 또 사고를 내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급핸들링 이걸 못 해봤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나와서 틀어야 되는데 해서 어설프게 틀다가 사고를 내는 겁니다. 틀 때 확실하게 틀어서 바로 자세 잡고 뭐 이러는 거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보험회사나 지자체, 관계부서 여기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도 힘을 보태서 교통사고 줄이고 교육하고 뭐 이러는 거에 정말 무료로도 가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공들여 만든 신차에 결함이 있는 거, 이거 자동차 회사에서도 정말 줄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줄이고 싶어 해요. 잘 만들었는데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함들이 자꾸 쏟아져 나온 게 자동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줄이려면은 방법 딱 하나 찾아낸 거 하나예요. 야, 신기술 쓰지 마. 예전 엔진에, 예전 변속기에, 예전 서스펜션에, 예전 기술들 가지고 껍데기만 살짝 바꿔서 내. 그러면 결함 생길 일도 없어. 실제로 그렇게 만든 차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결함이 나와요. 세팅값이 조금 달라지면 그 사이를 이렇게 삐집고 결함이 나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이 그냥 이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확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확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신기술을 꽉꽉 넣었어. 제가 보기에도 그냥 너무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불안불안할 정도인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대기아 자동차나 제네시스나 마인드가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결함이 있으면은 그냥 입 꾹 닫고 있었어. 입 꾹 닫고 막 결함 여기서 터져도 그냥 결함 조사되고 뭐 이제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이런 거 방책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소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좀 해봐 이런데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꾹 닫고 요랬던 현대기아 자동차 제네시스가 이제는 무슨 결함이나 이런 거 생기면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 게 보입니다. 제네시스 GV80에 그 처음 들어간 디젤 엔진 요거 막 떨림 요런 거 이슈 됐었잖아요. 그거 이제 보증 수리 기간 늘려주고 2배로 늘려주고 10년에 20만까지 보증을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이미 돈 들여서 수리한 사람 것도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리고 중고차로 산 사람도 10년에 20만 똑같이 보장해주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 우리 지금 요거 조사 중인데 요거 조사해서 어떻게 고쳐줄지 마련이 되면 바로 또 무상수리도 들어갈게. 요렇게 하는 거. 요거 저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예전엔 진짜 이러지도 않던 회사예요. 그냥 무식하게
세타2 엔진 결함 막 은폐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러던 회사가 이렇게 바뀐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죠. 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예. 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받아 쳐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뭐 이 현대자동차가 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옛날로 막 돌아가서 이상한 짓 자꾸 한다. 은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은, 제가 핵폭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빵 터지면은, 예, 그냥 날아갈 정도 핵폭탄 제가 한 4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 4개 이렇게 터트리면 날아가요.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그 자동차 결함 생겼을 때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각서 썼던 거. 예, 운전자, 그 차 소유주와 이렇게 수리해 줄 테니까 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수리비 10배 보상해야 돼. 막 이런 각서.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폭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금 가려고 하시던 방향 그거대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뭐 작은 오해인데요. 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인싸K라는 유튜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제네시스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용기 있게 알리면서 조회수도 많아지고 구독자 수도 많아진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입니다. 하여튼 이 친구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이 친구 아느냐? 어떤 친구냐? 어느 일 하는 친구냐? IT 회사 다닌다는데 어디 회사 다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인싸K를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전화통화만 딱 2번 했을 뿐입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전화통화를 딱 2번 했는데 그중 첫 번째 통화 요거를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돌한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인싸K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간에 인싸K를 장진택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싸K라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조종은 안 하죠. 제가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제가 차 사서 한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믿질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전해받아가지고 했던 정보는 거짓일 가능성도 있고요. 나중에 아무리 해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사로 내 이름 걸고 올렸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질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직접 사서 보통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뭐 얼굴도 안 알리고 이름도 가명 쓰고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서는 자동차 회사 결함 같은 거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게 돼가 뒤에서 조종을 했겠습니까? 예, 제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을 만약에 제 후배가 한다 그러면 그건 비신사적이니까 하지 마라. 그거 악플러랑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 이름 감추고 얼굴 감추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책임감이 좀 떨어지죠. 예, 정보나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거나 또 뭐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 이름과 얼굴이 안 걸려 있고 그냥 가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면은 조금 정교함이 좀 떨어지죠. 내 이름도 걸려 있고 얼굴도 걸려 있고 이게 다 해서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사실 확인하게 되고요. 좀 더 정교한 컨텐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뭔가 칼럼 같은 거나 이런 주장이 담겨진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자기 크레딧 넣어서 쓰게 하거든요. 보도자료 기사 같은 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쓸 때는 크레딧 안 넣어도 돼요. 예, 근데 뭔가 주장이 담겨 있거나 뭔가 잘못을 이렇게 꾸짖는, 잘못을 파헤치는 그런 기사에는 얼굴도 들어가고요. 아주 중요한 기사는 기자 사진도 일부러 넣잖아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컨텐츠 쓰고, 기사 쓰고, 영상 만들고, 뭐 이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제가 뭐 인사케이라는 이 친구 뭐 알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미워서 아니면 뭐 잘못했다고 꾸짖는 게 아니고요. 인사케이 같은 방식이 요즘 방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인사케이랑 저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 네, 저는 그런 방법이랑 완전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그냥 전화 통화 딱 2번 한 거 중에 첫 번째 통화가 녹음돼서 영상으로 올라간 것 때문에 저에 대한 루머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몰라요. 본명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예, 딱 전화 통화 2번, 전화번호 알려준 적도 없고 아무,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저랑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